제가 월세가 제일 많이 들어올 때는 3천만 원까지 들어와요. 3천만 원 이상 월세가? 들어와요. 네. 와, 월 3천 네. 월세만. 네. 물론 이 월세는요 계속 변동이 있어요. 팔면은 덜게 들어오고 그죠. 대신 팔면은 또 그만큼 돈이 또 많이 들어왔겠죠. 그죠. 그 돈으로 또 투자하고 네. 들어오면 또 투자하고 들어오면 또 투자. 이게 계속 계속 이거예요. 그래서 네. 월세를 만들고 팔고 만들고 팔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가도 100만 원 이하는 안 해요. 월세 100만 원 이하 안 해요. 100만 원 이상은 내야지만이 그래도 인건비도 나오고 월세도 잘 내요. 100만 원 이하 분들께서는 네. 인테리어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나갈 준비가. 접을 준비가 돼 있구나. 네. 안 되면 나가면 되지 뭐. 내가 굳이 투자를 해야 돼? 투자한 것도 없는데 뭐 어차피 뭐 보증금 뭐 하고서 나가면 되지. 얼마 안 되니까. 네. 3개월 미납하면 뭐 어차피 뭐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갈게. 네. 편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올라갈수록 네. 월세를 안 내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월세를 그렇게 받는데 왜 파냐? 물어보죠.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는 네.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이거 팔고 나서 시세 차익 들어오면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단란주점 하나 있었잖아요. 네. 하나 하고 나서 이걸 팔았어요. 네. 아까 1억 들어갔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보다 많은 투자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낙찰받은 거예요. 네. 낙찰받지 말고 세팅한 다음에 다시 내놔요. 이렇게 3개를 내놔요. 낚싯대를 던져놓는 거죠. 이렇게 네. 던져놓고 사실 분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또 탄다. 그럼 저는 그만큼 싸게 산 만큼 또 차익 보고 또 이거 가지고 또 2개 사는 거고 네. 아니면 또 좀 더 큰 거 하나 사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늘려갔거든요. 정말 큰 어린이 유치원을 하다가 네. 잘못되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한 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되는 거다. 네 생각에 안 될 것 같은데 무리한 순간 그건 끝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린이 유치원을 했지만은 이걸 확장을 하면서 제가 엄청 잘 됐대요. 네. 확장을 하면서 수익 따지면 좀 애매하게 나오더래요. 네. 근데 안 될 것 같았대. 근데 그동안 잘 됐기 때문에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대. 근데 딱 열었더니 거기다 10억을 딱 손해봤다 하더라고요. 같이 하시던 분들 다 진짜 망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공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격적인 게 좋고 감도 있는 거 알겠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될 것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다. 네 생각에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되겠지? 그 순간에 들어간 순간 망하는 거래요. 없다. 없다. 이거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거다. 진짜. 네. 제가 상가 투자를 하면서는 이제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요식업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네. 웹툰 하는 거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 잘 되고 있으니까는 기타로 나의 파이프라인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네. 금액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다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내 가격이 아무리 좋았던 물건도 네. 1억에 좋았던 거지 2억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이거 좋아요? 물어봐요. 네. 그러면 세상에 안 좋은 건 없잖아요. 그쵸. 가격이 얼마냐. 얼마나 중요한 거야.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에는 1억에 받았을 때 중요한 겁니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좋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2억에 받아와요. 좋다 그랬으니까. 네. 근데 그 말한 시점이 좋은 거지. 그쵸. 가격이 올라가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좋다 그래놓고 왜 지금 안 좋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당신이 가져왔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된 조사인 것 같습니다 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거든요. 얼마에 들어올래? 그죠. 들어올 사람들은 늘 있어요. 네. 들어올 사람 누구든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안 맞아서요. 20층이라고 할 사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얼마면 들어올래? 이 싸움이 그냥 부동산은 그냥 그 싸움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제시할 수 있을까? 그 상가 시세만 잘 알면. 네. 권리관계에 대한 거는 복잡한 것도 하세요? 아니요. 안 하시죠? 네. 5년 전, 6년 전에 엄청나게 복잡한 걸 했어요. 네. 진짜 보면서 막 짓담한 거 있잖아요. 진짜 되게 경매인들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짓다 말고 막 이렇게 막 네. 엄청나게 이렇게 한 거. 근데 거기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그 저희끼리는 특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처리하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는 그 돈 가지고 3년이면은 그보다 더 벌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수 물건은 그때부터 안 해요.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여기서 돈을 충분히 버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특수 물건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쉬운 것만 합니다. 그래서 권리상 아무 문제 없는 것 이런 거 찾죠. 계속 그 안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경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할 거 없다 하지만은 왜 없어요? 그 지방도 하세요? 지방은 잘 안 해요. 멀리 있다 보니까는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상가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지방에 많이 하는 거 그거 어떠세요? 저는 비추천합니다. 이게 채수 적으면 돈이 안 되고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된다. 지방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저는 최소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네. 내가 내 새끼도 내가 어느 정도는 키워야지만이 보냈을 때 서먹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빨리 보내놓으면 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자식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건물은 어떻겠어요? 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말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 특수 물건 같은 경우에 네. 꼬마 빌딩이에요. 4층짜리 네. 빌딩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딱 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이거는 새로 지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짓다 만 거니까는 제가 완공을 네. 시킨 거, 네. 준공을 완공을 시킨 거죠. 네.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가니까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여기 내가 청소 업체를 써서 관리비를 받고 나서 네. 청소 업체를 쓰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왜 청소 이렇게 안 돼요?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임차인분께서 아 우리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 하시냐 관리비 내시지 않냐고. 네. 그럼 그걸로 당연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쁜 건물주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 관리비 받아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괜히 관리비 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임차 뭐 저유주가 그때는 지금이 상가임대차법이 많이 좋아졌는데 네. 그때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뭐 나가라 그럴까봐 네. 그냥 말을 안 꺼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청소업 전화해서 물어봤죠. 네. 청소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줌마가 없대요. 그럼 아줌마가 없으면 돈을 받지 말아야지. 그러니까는 저도 한 번씩 쓰레기 주워요 그러더라고요. 돈은 준이가 받는 거고 네. 쓰레기는 주워요 이러더라고요. 네. 아니 사장님 쓰레기 주라고 내가 지금 한 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 하셔야 되고 바닥 닦아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거는 아줌마 오면 할 거다. 언제 오는데?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이거를 한다고 내 건물을 하더라도 네. 이 계속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새로 지은 건물에도 불구하고 네. 관리가 잘 된 건물에 비해서 멀어지면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창원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차도 없었거든요. 네. 서울에서 창원 가면은 한 5시간 걸려요. 네. 6시간 걸려요. 네. 집에서 나와서 버스 타고 내려서 또 거기서 물건집까지. 네. 그러면 진짜 월세가 130만 원씩 꾸준히 꼬박꼬박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진이까지. 네. 한 번 갔다 오기 너무 힘든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2개가 3개가 된다? 차 타고 1시간 반? 네. 이 정도 가는 데만 하지 그 이상 되는 거리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그 안에서만 계속 그냥 움직이죠. 그래야지 그게 맞더라고. 근데 1시간 반만 하더라도 네. 좋은 거 되게 많아요. 경매하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경매는요 네.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죠? 근데 법원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의 채무 관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사람들은 안 좋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예전엔 정말 지저분했었어요. 예전에 저희 정말 어렸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이제 입찰을 막 이렇게 막 손들고 하면은 막 뒤에서 막 조폭들이 막 헛기침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요? 뭐 그런 식으로 했었대. 옛날에는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보면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고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고 네.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들한테 무조건 책 한 권은 무조건 보라 그래요. 네가 딴 건 몰라도 네. 전세금은 떼이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근데 그걸 안 떼려면은 네. 기본 윤리에 대해서만 알면은 절대 안 떼어요. 아, 등기부등본 딱 보고 을구에 뭐 있냐? 네. 그거 안 들어가면 돼. 그죠. 있어? 그럼 보증은 3천만 원 이하로만 가. 이것만 있으면은 그것만 있으면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는 네. 저는 진짜 어떤 경우 있었냐면요. 판사가 보증금을 떼었어요. 4억을. 판사가 떼었다고요? 네, 그래서 깜짝 아. 뭐 판사야? 근데 지금 임대차 보호법을 잘 몰라서 그걸 4억을 떼요? 상처 이해 안 가는데 물론 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있었겠죠. 그러겠죠. 뭐 지인의 뭐가 있었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판사인데. 판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보면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네.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되면 내가 잘못되는 경우나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주소 빼면은 근데 그게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나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없어야 된대. 잠깐 빼줘. 내가 한 100만 원 줄게. 그럼 빼지. 그렇죠. 약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기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혹시나 내가 2년 뒤에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네. 그때 재계약을 안 해줄까 봐 네.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네. 전세 보증보험을 꼭 들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차피 뭐 금액 대비해서 몇 프로 내는 건데 그걸 내면은 내 보증금이 떼일 일은 절대 없어요. 네. 1억이든 2억이든 네. 떼일 일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네. 사람 인식 속에 보증보험을 드는 돈은 되게 아까워해요. 아, 그게 얼마가 되니까. 네, 되게 아까워해요. 아, 당신이 그럼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고 자동차를 모르는 건 똑같은 거다. 그래 얼마나 위험한? 지금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보증 그죠. 그 보험료를 내고 하는데 몇 억짜리 집에 들어오는데 지금 맞아. 그게 아까워? 그렇죠. 아, 그럼 집들이 그렇죠. 망하잖아요. 네. 그럼 돈 어디서 받아나가?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일단 보증보험에서 받고 나가고 그건 이제 전문가끼리 네. 상담 처리하려라 이거지. 내가 뭔가 들어가려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보증보험을 꼭 드세요라고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것도 뭐야 그 확정일자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귀찮다고. 네,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요. 맞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집 구했대요. 집 구했니? 전입신고했니? 확정일자 받았니? 아 아직 안 했는데요. 다음 주에 하려고요. 야 이놈아 진짜 안 받아요. 네. 그게 내가 너 귀찮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받아야 되니까 받으라 그러는 거고. 근데 대한민국 교육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게 그냥 귀찮은데 잔소리하는 줄 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거고 진짜 그냥 살짝 가서 그냥 저 왔어요 이러면 되는 건데 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법적인 거는 이제 자기 선택이겠죠, 이제. 그렇죠. 단택이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보니까는 피해를 많이 보죠. 그런 사람 많이 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예. 상가 투자를 해도 그렇고 아파트 투자를 해도 그렇고 이것만 알았으면 이분이 손해를 안 봤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은 이 임차인분은 몰랐다는 안 통하거든요, 이제는. 그죠. 세상에서 몰랐다는 안 통해요. 네. 몰랐다를 통하는 거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나 통하는 아,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통하는 네. 거예요. 통하는 거지. 나와서는 몰랐다가 안 통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이 몰랐다가 나오는 거예요. 난 저건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 몰랐던 걸 누가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말이다. 진짜. 예. 아 내가 몰랐어요. 예. 그럼 모르는 사람이 잘못인 거야. 그럼요. 나오는 순간. 예. 왜냐면 이제 어릴 때 학생일 때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예. 모르는 거 배워가면 되는데 나와서는 성인이잖아요. 완성된 사람인데 몰랐다는 게 이제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제가 그거 느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제가 처음에 자영업 시작하고 누가 자꾸 저희 손님 되는 주차장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못 빼게 바퀴 감았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도 없고 근데 그분 휠이 상하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를 뭐라 그러지 고발을 한 거예요. 재물손괴. 아니 그래서 저 가서 얘기를 했죠. 아니 이거를 남의 주차장에 차를 대도 되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거 모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형사건이에요. 벌금 내셨어요? 예? 벌금 내셨어요? 그 무슨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그분한테 이제 돈 주고 그 공소 치하시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여튼 그때 알았죠. 모르면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보증금 얼마 내고 얼마에 들어갔는데 제가 70평짜리 포토 스튜디오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랑 월세가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넣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날에 딱 법원에 서부지검에 가가지고 갔다가 나오는데 처음에 마포경찰서 갔다가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서부지검에 갔다 그거 감았다고 갔다가 오는데 딱 그 인생이 실전이구나. 맞아요. 그거를 내 땅에다가 누가 옥수수 심어놨는데 그거 없애도 제가 딱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몰랐다는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회사 사규 이런 건 그냥 장난 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감봉할 거야. 너 뭐 견책할 거야. 이런 징계는 그냥 약간 장난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놀이 같은 거고 나오면 잘못하면 경찰이 온다니까요. 인사팀에서 인사팀장이 평소에 같이 술 먹고 하던 인사팀장이 왜 그러셨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경찰관이 그냥 와버리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회사에 나와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 그럼요. 조급함이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지금 빨리 안 사면은 이 200만 원이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야. 잔금을 빨리 치르고 빨리 계약을 해야지만이 월세가 한 번에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월세가 더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결정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컴퓨터 한 대 살 때도 일주일 동안 찾아보고 막 그렇죠. 예, 마이크 살 때도 찾아보고 막 사잖아요. 그렇죠. 리뷰 다 보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서 몇 억짜리를 사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그 부동산 말만 믿고 사거든요. 파는 사람 말만 듣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동산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전문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몇 번 더 해봤을 뿐이지 제가 전문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전문가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답을 생각하니까는 그 사람을 믿고 그냥 언제나 믿는 거야. 부동산이니까. 근데 그분은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분이지 맞아요. 자산관리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자기 자산을 다 믿어놓고 자기가 다 믿어놓고 뒤에 가서 왜 부동산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거예요. 그분은 이 사람이 파는 사람이 나한테 5억 원을 맡겼으니까 이 사람 왔을 때 5억 원이라고 말을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불렀으니까 말한 자밖에 없어. 근데 모든 데서는 나의 탓이래. 이렇게 도는 게 많죠. 그런데 이거는 많이 가보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실마리 다 풀려요.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것도 매입을 할 때는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정확히 딱 따져보고 이제 부모님 세대는 안 되니까는 젊은 세대 분들께서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 세대들은 그냥 사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참 위험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지금 시장의 거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토지가 됐든 간에 거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했는데 이 거품을 없애주기 위한 것은 저렴하게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는 법. 근데 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경매라는 수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조금 이제 아직 풍요롭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야지만이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시스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도전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저는.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기본적인 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잃지 않는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